자, 이제 삼각함수 활용해서 이제 그림을 보는 법을 좀 생각해 보죠. 일명 이제 그림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림 연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잠시만. 자,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보조선이 하나 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선 하나 그어졌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자, 이런 녀석을 보시게 됐을 때 우리는 자, 등식을 탄생시킬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보조선을 긋든 보조선이 주어져 있든 자, 어떤 등식을 탄생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항상 봐야 될 건 어떤 공통을 좀 찾으셔야 돼요. 공통을 찾아야 돼서 그게 변이 됐든 아니면 각이 됐든 그 공통을 좀 찾으셔야 되고, 여기서 그 식을 찾아갈 때 넓이의 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 넓이의 식을 이용할 건데, 어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혹시라도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여기가 밑변 곱하기 높이 구하셔서 넓이 구하시고, 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 자, 이렇게 수레바를 내리면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밑변이 될 테니까 높이가 된다 라고 해서 이 두 수선에 대한 스토리를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나. 자, 어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자, 이랬을 때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자, 이 녀석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넓이를 S2라고 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혹시 구했을 때 이 각각을 더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S1 더하기 S2 이 각각을 구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자, 두 개의 등식을 사용해서 즉 이런 등식 하나를 만들어내든가, 되지? 아니면 자, 넓이를 이용해서 높이를 이용한 등식을 만들어내든가, 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는 중선, 자, 또는 3등분선도 좀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3등분선. 자, 일명 준선 정리여서 자, 우리가 중선 정리라는 걸 알고 있죠. 중선 정리라는 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중선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게 중선이 있으면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여기가 C, 여기가 C, 여기가 X. 자, 이렇게 돼 있다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배 C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3등분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등분점이 있어서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이가 3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 녀석에서 중선 정리 쓸 수 있겠죠. 그죠? 됐나요? 자, 이 녀석의 중선 정리 쓸 수 있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 자, 이렇게 한번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중선 정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A, B, D, E, C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삼각형 AB에서 여기서 중선 정리 한번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DE, D 된다. 삼각형 A, D, E, ADC, ADC에서 역시 중선 정리를 한번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중선리는 이렇게 3등분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거니까 뭐 일명 뭐 스튜어트 정리 같은 거 써도 되긴 하는데 그건 좀 외우기 어려우니까 일명 준선 정리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가계 이등분선에 대해서 볼 건데 자 가의 이등분선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거죠. 자 가계 이등분선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어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각의 이등분선이 가 있어요. 이렇게 각을 이등분한 거거든요. 물론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중에는 뭐 내각의 이등분, 외각의 이등분, 뭐 기타 등등등 있었죠.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각의 이등분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 녀석의 길이의 B는 이거의 길이 B랑 똑같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 된다면 A 대 B는 M 대 N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삼각함수의 활용에서의 각의 이등분선은 주로 넓이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세타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세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자, 이 녀석의 넓이에다가 자, 더하기 삼각형 ADC의 넓이를 더하면 똑같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됐나요? 자, 그리고 자, 각의 이등분선에서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또 다른 녀석 중에 하나는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거든요. 자, 코사인 법칙을 써서 세타를 공통으로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타라는 녀석을 잡아내게 되면 자, 세타가 만약에 공통으로 잡아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세타야. 그렇다면 당연하게 세변의 길이를 줬을 거니까 코사인 세타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2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 세타가 공통이고 여기가 세타가 같은 각인 거죠. 자 공통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을 쓰시고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을 쓰시게 되면 그 녀석이 항상 동일할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건 삼각형 ABD에서 한번 써주시고 자, 이 녀석의 코사인 값과 그리고 삼각형 ADC에서의 코사인 값이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ABD에서 여기서 한번 쓰시고 여기서 한번 쓰시게 되면 코사인 값은 동일하게 되잖아. 그죠? 같은 코사인 값일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하고 E라고 하시게 되면 ABD에서 코사인 값은요. 자, E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쓰시게 되면 2B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써서 녀석을 비교해서 등식을 탄생시켜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여기다가 제가 미지수를 많이 놓긴 했지만 실제에서는 대부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거니까 계산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고 나면 우리는 당연하게 코사인 값을 알면 당연히 사인 값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4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 될 테니까 됐죠? 16에서 9 뺄거니까 7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트 7 이렇게 돼서 사인의 세타라는 건 4분의 루트 7이야. 이렇게 바로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사인 값을 썼다라는 얘기는 사인 법칙을 쓸 거니까 사인 세타분의 A가 만약에 2R이 될 거니까 이때 R이라는 외접원의 반지름도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때 꼭 외접원이란 말이 없어도 그러니까 삼각형의 변의 길이
만 주어져 있어도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증명을 외접원해서 할 뿐이지 언제나 비례관계가 주어지게 되면 또는 병과 대각, 대변과 대각, 그러면 짝꿍각과 짝꿍병이라고 하는데 그 대변과 대각이 주어지게 되면 당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삼각형을 주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자. 자, 어떤 넓이를 좀 보시게 되면 자, 공통인 녀석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변과 각을 통해서 넓이의 식을 찾아내든가 아니면 중선 정리나 삼등분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녀석이 혹시라도 주어지게 되면 뭐 이런 거야 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주로 나오겠지만 뭐를 이용한다? 넓이를 이용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와 이 녀석의 넓이가 이 전체 넓이를 더한 거랑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요 각과 요 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몇 번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두 번 써서 비교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코사인 값을 구하시게 되면 당연하게 사인 값도 유추가 가능할 테니 자, 그 녀석도 좀 이용해 봐달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자, 조금 더 해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각의 이등분선도 아니고 중선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자, 이도저도 아닐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떤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A가 돼 있고요, 여기가 B가 돼 있고, 여기가 C가 돼 있는데 여기 선분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 근데 이 녀석이 중선도 아니고요. 그리고 각이 있는 구선도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보통 각을 도입합니다. 자, 각의 아이고, 각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 도입하는 방법이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자, 볼게요. 두 가지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여기는 요 삼각형과 그리고 이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각을 어디다 도입할 거냐면 이쪽에다가 각을 놔주는 거예요. 이쪽에다 각을 놔줘서 코사인을 두 번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한 번을 써먹고요. 그리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한번 써먹습니다. 다시 여기서 한번 써먹고 여기서 한번 써먹는 거야. 자, 이렇게 두 번 쓸 수 있어서 자,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을 써먹을 건데, 자, 이 녀석은 삼각형 AB,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B, D에서 코사인 한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고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역시 새로운 등식을 탄생시키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이렇게 도입하는 게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주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 사인을 쓰는 게 낫겠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를 세타라고 놔버리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는 평각 180도일 거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이렇게 써지는 게 가능하죠. 어때?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길이 혹시 C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사인 세타분의 C는 사인의 세타분의 C는 당연히 2R이 되겠죠. 됐나요? 어쨌든 뭐 네모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자. 혹시라도 이 값이 이렇게 네모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B라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기서 또 사인 법칙을 한번 써먹어 볼까요? 그러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자, 이 녀석의 B는 자, 이것도 이렇게 세모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먹었고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먹었거든요. 오케이. 자, 그렇게 써먹어 버리고 나면 여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에서 사인 법칙을 써먹었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나눠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을 나눠버리게 되면 어떤 그 각들의 법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삼각형일 때는 반드시 뭘 도입한다? 각을 도입하게 될 텐데 그 각을 이쪽에서 도입할 수도 있고, 자, 이쪽과 대입을 해서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용한 다음에 사인 법칙 이렇게 생각해서 도입을 할 거야. 그래서 이쪽에 꼭지각에서 하나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 코사인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그런 녀석이 보이지 않아서 이쪽을 내가 선택을 했다면 이때는 사인 법칙을 쓴 다음에 나눠주는 선택을 하시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자, 여기를 선택할 때는 코사인 법칙으로 이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쪽을 선택할 때는 사인의 법칙을 이용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됐죠? 자, 머릿속에 숙지 잘 해놓으시고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적용해 보지 않으면 자, 이런 녀석은 풀리지 않아요. 됐지? 자, 그 다음 좀 더 봅시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그림 연구를 좀 더 볼 건데, 어, 사각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자,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좀 이따가 써먹을 거여서 이 안에 어떤 사각형이 내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이상한 사각형이 이렇게 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자. 자, 이면 삐꾸사각형이라는 걸 텐데, 자, 삐꾸사각형이 나오게 되면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이런 건 아닌 걸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삐꾸사각형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삐꾸사각형이 보여요. 좀 무식해 보이긴 하네요. 자, 기타 등등의 사각형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일단 요 생각 먼저 합니다. 혹시 대각선을 그을 수 있을까? 자, 대각선을 그어서 자,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그어봤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듯이 이 내접하는 사각형의 이 대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걸 테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놔버리게 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이렇게 나와지는 게 가능하죠. 됐습니까? 대각은 180도일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먹을 거예요. 어차피 이 녀석 외접원이라는 건 바로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먹어 볼 거야. 그럼 여기서도 사인 법칙을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사인 이거분의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거야. 그래서 삼각형 ABC에 자, 또는 자, 삼각형 ACD에 자, 이 녀석의 외접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된다. 외접원은 동일할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걸 코사인 법칙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있는 요 길이가 공통을 갖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의 제곱은 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녀석의 제곱이라고 들어가서 AC가 공통일 거니까 그래서 AC의 제곱은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써먹으시게 되면 자, 이 녀석이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생각을 하자. 코사인 법칙을 써먹으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A하고 C가 공통이거든요. 자, 이 녀석이 공통변을 갖는 거니까 AC의 제곱은 이라고 써주시고 그래놓고 나서 삼각형 ABC에서 자, 이 녀석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AC의 제곱은 삼각형 ACD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먹어 주는 거죠. 얘네가 같은 거니까 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 부호에 주의하셔야 돼요. 부호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자, 이번에는 괜히 그려놨네. 잠깐만. 다른 걸 좀 보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더 중학교 내용을 좀 첨가해보면 자, 이런 것도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떤 원이 있었을 때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접선을 그어주게 되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접하는 점까지, 접하는 접점까지, 접하는 접점까지 요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될 거고, 좀 더 추가를 해보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당연히 수직일 거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일 거고,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점과 여기는 이 점을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외우고 있죠. 자, 좀 더 보시면 여기서 원이 또 이런 식으로 주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자 이렇게 선분할하를 그어줍시다. 자, 이렇게 그어버리게 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여기도 당연히 A가 되겠죠.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도 당연히 B가 될 거고요. 여기가 C라면 여기도 당연히 C가 될 거고 여기가 D라면 여기도 당연히 D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랬더니 A, D, B, C 거니까 A, B, C, D가 될 거고요. 여기가 A, B, C, D가 똑같은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이변의 길이 합은요, 여기의 길이 합과 동일하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공식이 중학교 때 역시 배웠죠. 자, 그래서 AD의 AP의 길이 더하기 CD의 길이는 AC의 길이에다가 BD의 길이를 더한 거랑 똑같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종종 써먹을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럼 보자. 이제 조건이 주어질 때마다마다 자, 우리는 사인을 쓸 건지 코사인을 쓸 건지 넓이의 공식을 이용할 건지 등등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혹시라도 내가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삼각형의 자, 두 변의 길이가 있어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그리고 한 내각의 크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텐데,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자,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준 거야. 됐죠? 자, 이렇게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요 각을 줬고 요 변의 길을 줬을 거니까 대변과 대각이 보일 테니까 사인 법칙 한번 쓸 거고요. 어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이하 얘 뭐야, 사인 세타분의 A가 얘가 만약에 2R이든 아니면 여기 각을 내가 모를 거니까 별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얘가 사인 별분의 B가 사인 A가 되든 어차피 이 녀석은 주어져 있을 거고 얘도 요 하나는 주어져 있을 거니까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두 녀석이 다 주어져 있다면 혹시라도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때?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요 변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서 x라는 녀석이 있을 거니까 어차피 이 각을 줬잖아, 그죠? 그러면 a라는 녀석을 통해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자,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2 곱하기 b 곱하기 x분의 b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하시게 될 거고, 어차피 각은 줬을 거니까 이거 알죠? 이거 알죠? b 알죠? a 알죠? x만 모를 거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x를 찾게 되죠. 자, 여기서 x를 찾아버리게 되면 이번엔 내가 뭐 하는 거야? 세변의 길이를 다 아는 거죠. 그렇다면 세변의 길이를 다 알았으니 뭐로 접근합니까? 헤론의 공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헤론의 공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상황이 끝나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에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헤론의 공식을 통해서 넓이를 가면 외접원의 반지를 구할 수 있는 게, 자, 여기는 세변의 길이를 통해서 넓이가 s라는 걸 알았어. 어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됐죠? 자, 그리고 b 곱하기
x 곱하기 사인의 세타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 녀석의 넓이 s라는 걸 알았으니 됐나요? 자, 그러고 나면 사인 세타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분의 a는 2r이야라는 걸 통하게 될 거니까 당연하게 나는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이용해서 4r분의 abc라는 녀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됐나요? 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한 내각의 크기가 언급이 되게 되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되고, 코사인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다 찾은 후 헤론의 공식을 통해서 전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걸 거고, 됐지? 자, 그 녀석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는 걸 거고, 그렇다면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으니 외접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는 외접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내용만 해서는 당연하게 그냥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계속 노트 필기 보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를 쓸 것인가. 됐죠?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공식을 써줘야 되니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자 조건에서 자 이런 조건도 있다고 생각을 하자. 자, 이거 말고 자 이런 조건 대볼까? 만약에 대놓고 두 변의 길이와 한 내각, 그러니까 한 내각이 꼭 끼인 각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꾸 끼인 각에 집착하시는데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다만 계산이 조금 더 길어질 뿐. 자, 이번에는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언급되어 있어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언급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코사인 법칙이에요. 됐나요? 코사인 법칙이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이렇게 주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C가 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아무데나 이렇게 각을 세타라고 놔버리게 되면 코사인의 세타란 녀석은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통해서 세 변의 길이 다 알 거니까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잖아. 코사인 값 구했을 거니까 당연히 사인 값을 구하는 건 당연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사인을 구했으니까, 그죠? 사인을 구했을 거니까 여기서 다시 사인을 구했을 거니까 여기가 세타라는 녀석을 내가 구한 거, 사인 세타를 안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사인의 세타분의 b는 2r을 통해서 가게 되면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으니 외접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만약에 주어지게 됐을 때 코사인 법칙이 첫 번째 타순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헤론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세 변의 길이가 혹시 P라고 하시게 되면 됐죠? 자, 이 녀석을 나눈 게 바로 P예요. 2로 나눈 게. 그러면 넓이 S라는 녀석은 자, 루트 자, P에다가 P-A 여기가 P-B 여기가 P-C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 녀석의 넓이를 알았을 거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랬을 때 어차피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지고 여기가 A가 B가 되고 C가 됐을 때 여기가 세타가 이렇게 될 거니까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의 세타야 라고 해서 사인 값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 됐죠?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러 갈 땐 차라리 이거보다는 어차피 넓이라는 걸 알았을 거니까 넓이 S는 4R분의 ABC를 통해서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형을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긴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하나하나 좀 더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건 좀 숙지해 주시고 이제 원주각이라든가 할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이게 기본이 돼야 삼각형 활용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삼각형 활용 문제는 한 두 개 정도 나올 텐데 하나는 쉽고 하나는 되게 어려울 거야. 그 어려운 것들은 모든 보조선을 찾아내고 각을 찾아내고 그리고 혹시라도 할선 정리라든가 또는 원주각에 대한 성질도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그림 연구 첫 번째, 두 번째만 일단 봐봤어요. 자, 세 번째까지 있으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고 내용 정리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할 때 나왔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보면서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연습도 좀 해보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